저는 그걸 다 준비했다고 생각해서 창업시장에 뛰어들었고 심지어 제가 창업하지도 않고 남이 창업한 곳에 공동대표로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 여러분들이 창업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요. 보통 이런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야,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왜 아무도 안 하지?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신기술의 발견 또는 확보. 야, 모바일 세대가 왔구나. 모바일로 이제 사람들이 몸에 들고 다니는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야, 이게 들고 다니는 인터넷을 가지고는 또 새로운 걸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면의 열정. 지금 창업할 생각은 없지만 뭔가 우리 상사가 꼴보기 싫고 사장이 말하는 게 듣기 싫고 월요병이 생긴 것 같고 뭔가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창업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벤처 정신을 이야기하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뭡니까? 앙트프로너십이라고 표현을 요새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난 그거를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앙트프로너십, 기업가 정신, 벤처 정신, 스타트업 스피릿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게 뭡니까? 모르세요? 왜냐? 우린 배운 적이 없으니까. 배운 적이 없어요. 그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실제로 나와가지고 창업을 해서 뭔가 돈을 벌고 뭐 직원을 부리고 뭐 조직을 운영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너무 리얼한 세계인 거예요. 내가 상상했던 세계가 아니에요. 내가 직장 생활에서 준비하고 나와야겠다. 그래서 야후코리아를 들어가서도 비즈니스를 배웠습니다. 저는 기자 출신임에도 대표님 스텝으로 들어가서 전략을 짜고 제휴를 배우고 딜을 하고 투자하는 업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비즈니스를 배웠다고 생각하고 스타트업에 나왔어요. 야, 근데 사업이라는 게 너무 뭔가 환상처럼 우리는 길들여져 있었고 저마저도 10년차 기자 생활을 하면서 IT 바닥에서 굴러먹던 사람도 리얼한 세계를 맛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리얼한 세계에 오면 안 되는구나. 웬만해서는 오면 안 되는구나. 말려야겠다 사람들.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한 5년째 벤처스케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있고 실패를 하고 있고 재도전을 하고 있고 팀을 짜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책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스타트업을 시작하라라는 책을 기획을 하기 시작하고요. 10명 정도의 필진들을 모아서 스타트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가죠. 스타트업을 시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딱 들어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짜증나고 이렇게 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을 왜 하냐. 그럼에도 스타트업을 했던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한 세 가지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대답이. 자아 실현형이 있어요. 대답이 이런 식이에요. 나만의 것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스타트업은 내게 주는 선물과 같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회 가치형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 흔적을 좀 남기고 싶어. 뭔가 가치 있는 곳에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곳에서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뭔가 사회적인 가치와 조직 문화 그리고 사회적인 변혁과 혁신을 추구하죠. 또 다른 의미로는 목적 지향형이 있습니다. 목적 지향형은 돈을 벌기 위해서 뚜렷하죠. 돈만 벌면 돼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일 말고 다른 일이면 됩니다.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를 직장 안에서는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나와서 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창업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업계획서, 투자자, 고객, 팀원, 경쟁자 분석 그리고 결심이 필요한데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죠. 하지만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게 정말 힘든가 보다. 그럼에도 하고 싶어. 근데 이걸 왜 해도 되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실패하기 위한 실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죠? 실패를 전제로 한 도전이 많다 이거야. 모든 도전에는 실패를 전제로 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가고 싶어.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 96만 명이 10,000명도 안 뽑는 데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0대 1, 1000대 1 하는 곳에서 나는 실패를 무릅쓰고 그 도전을 하고 있어요. 왜요? 창업 성공률보다 낮아요.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큰 보상이 있어요? 삼성 요새 구조조정 난리죠. 들어가면 뭔가 여러분들한테 평생 여러분들을 부양해 줄 무슨 증서 같은 거 나눠줍니까? 아닌데도 뭔가 들어가려고 하죠. 우리 실패를 전제로 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삶이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창업을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창업 분야를 어디까지 분석해 두셨는지 출제를 합니다. 두 문제가 지금 다음 플로어에 들어가 있어요. 자, 처음에 냈던 곳으로 먼저 갈까요? 여러분의 창업 준비를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호기심이 가장 많네요. 예. 호기심은 준비되어 있어요. 자, 경험과 지식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은 별로 없네요. 재원도 없네요. 인지도도 없어요. 인맥 네트워크도 없고, 사명감도 별로 없고, 팀도 별로 없고, 호기심만 많네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응? 자, 그러면 분야를 어디까지 분석해 주셨습니까? 뭔가 관심 있으니까, 호기심 많으시니까 이제 창업 분야를 관심해 두셨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목표 시장을 일단 분석해 두셨어요. 고객 성향도 좀 분석해 두셨고, 경쟁자도 분석해 두셨는데, 규제 환경이 뭔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신 것 같고, 금융 환경도 잘 몰라요. 투자를 어떻게 받는지, 대출은 어떻게 받는지, 연대보증은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기술 수준 잘 모르시고요. 트렌드는 좀 아시는데, 정치적 의의 이런 거는 완전 0이네요. 잠재 파트너 적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다 준비해서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성공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걸 다 준비했다고 생각해서 창업시장에 뛰어들었고, 심지어 제가 창업하지도 않고 남이 창업한 곳에 공동대표로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하면 끝까지 해라. 성과가 날 때까지. 책을 쓰면 반드시 출판을 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된다. 뭔가 시작을 했으면 하다 중간에서 멈춰버리면 내 것이 아니돼요. 끝까지 해서 뭔가 결론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실패했던 성공했던 내 거가 됩니다. 실패하면 잘 팔아먹을 수 있어요. 내가 실패했던 경험을 알려줄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본질적인 의미를 자꾸 외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벤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스타트업이에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사회적인 분위기, 스타트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 그리고 창업자들에 대한 열망을 보존해주는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희들의 활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제가 다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등산일 수 있고 어떤 거는 많이 준비했다가 한꺼번에 쏘아 올리는 경우도 있다. 둘 다 중요한 게 뭐예요? 로켓은 쏘아 올리기까지의 과정에서의 인내죠. 등산은 뭐예요?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에 대한 인내죠. 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벤처를 하고 스타트업을 하는 데 대한 목적의식, 돈을 벌겠다, 그게 아니라면 좀 다른 사회적인 의식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사회적인 가치를 한번 표현해 주는 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좀 많이들 하던데, 헨리 포드, 소비자는 더 빠른 마차를 원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시절에 누구나 한 집에 하나씩의 자동차를 가질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135분이 걸렸던 그 공정을 63분으로 줄이고,
그러면서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케이스죠. 그러면서 효율화를 만들어냈고 자동차의 시대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머릿속에서 나온 거죠. 물론 그걸 동조해 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걸 창안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으면 아마 자동차 세대는 좀 더 늦어졌을 수도 있어요. 소비자는 눈이 편한 전자책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선으로 편하게 전자책을 다운받아야겠다라는 발상의 전환은 누가 했습니까? 아마존이 했죠. 근데 또 다른 의미로 아마존은 3G망이 발전이 되고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망을 통해서 그 유료 결제를 할 수 있고 그 콘텐츠를 내가 내 단말기에 다운받을 수 있는 환경, 기술, 그리고 제도, 그 다음에 PG, 페이게이트, 결제 모듈 이런 것들이 다 완비됐을 때 땅 하고 터뜨린 거죠. 그리고서는 단말기가 팔린 게 아니라 서비스가 팔린 거죠. 그 전까지는 삼성, 소니, 뭐 아이리버 다 전자책 만들었잖아요. 10년 동안 유망주였던 그 전자책이 왜 아마존에서 터졌을까? 킨들에서. 하드웨어 많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는 PDA. 여러분들 PDA 몇 개씩 가지고 있죠. 집에 이런 거 골동품을 하나씩 추억을 생각하며 아이들한테 장난감으로 그냥 던져줍니다. 던져도 되니까 이제. 소비자는 더 빠른 PDA를 원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저는 이제 활용지 잡지사 출신이라서 이런 거 막 처음 만져보면 너무 즐겁고 막 재밌고 한데 일반인들은 아무도 안 쓰는 거죠. 우리는 재밌는데 왜 사람들이 안 쓸까? 사람들은 의외로 하드웨어를 만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를 만지고 싶어 하고 하드웨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감탄하고 소비하고 그걸 통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누군가는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를 놀이로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안면인식을 보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놀이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누가 성공적인지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발상을 누가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사실은 계획하고 많은 조사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투자는 어떻게 받을까, 누가 성공했을까, 어떤 기술이 있을까 얘기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누군가는 결심하고 뛰어나왔고 이미 실현하고 있고 앞서 나가고 있다.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뒤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귀에는 항상 뒷모습만 보인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두 가지입니다. 아직 실행하지 않은 일들로 명성을 쌓을 수는 없다. 실행하고 끝까지 뭔가 하고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의의가 있고 그리고 어차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30대면 한 80년 더 살아야 되고 지금 40대면 한 40년,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10년 안에 승부 볼 생각하지 마시고 더 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